네, 뭐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150만 원 갈 것 같네요. 자, 우리 김신영 기자. 네. 모처럼 또 조지클럽 간만이에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딱 좋은데. 예, 자주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조금 분발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불황을 이겨낼 신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 예. 중소기업들을 찾아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한 3주 전에 다녀온 그 중소기업들인데요. 이제 저희 이 담당 기고만장 담당 PD가 예리하게 또 제가 다녀온 걸 기억하고 바로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이제 뒤늦게나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야. 맨 처음에 이제 다녀온 곳은 이제 3주 전에 다녀왔는데 네. 좀 귀찮기도 하고 혹시 하냐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콕 찌르니까 뜨거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녀온 뒤로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딱 들킨 거죠. 들킨 거군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이렇게 분장에 남다른 또 신경도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대략 좀 짐작이 가네요. 그간의 일련의 이 상황들이. 자,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충주에 있는 KPF. 충주에 있는 그 볼트와 널트 아시죠? 왜 산업에 쓰이는 그런 단조 공장인 KPF를 다녀왔습니다. 그 왜 종합 단조기업인 KPF는요, 자동차 단조품하고 볼트와 너트, 그 다음에 그 건축용 그 뼈대 있죠? 자재에 쓰이는 그 파스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1963년도에 이제 한국 볼트로 설립이 됐다가 2006년도에 이제 충주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이제 KPF라고 사면 변경을 했습니다. 왜 다들 아시다시피 그 기업들 이름 사명을요, 영어로 해야만이 그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좀 뭔가 유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영어로 KPF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KPF가 만든 그런 부품들은요, 일진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인 SKF 등의 그 1차 벤더를 거쳐서 이제 현대 기아차와 이제 포드, 그다음에 BMW 등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PF가 1차 벤더는 아니고요. 이제 포스코에서 그 철을 받아다가 그걸 녹여서 이제 모양을 볼트와 너트의 모양을 뜨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림이 나갈 줄 알았는지 그림이 안 나가네요. 그 볼트와 너트 그림이. 이 KPF는 지난번에 그 파스너 때문에 파스너 때문에 하셨군요. 파스너인데 일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화스너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왜 현대 기아차와 포드, 그다음에 BMW 외에 일본 도요타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 NSK 등과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용 철물이 이제 화순호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그다음에 풍력까지 해가지고 주로 쓰이는데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다음에 GS 칼텍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PF의 그 회사의 매출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자동차 부품이 47%, 그다음에 화순호가 5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수와 수출도요, 거의 45%대 55%, 그러니까 50대 50,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웨덴의 이 SKF는 그 볼보를 만든 그 볼보의 어떤 품질을 견인한 그 부품 회사로 알려져 있죠. 스웨덴의 볼보, 보리스 베커, 또 하나가 스웨덴의 3대 명물인데,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자, 화스너 매출이 절반이 좀 넘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이 볼트 너트가 한 45%, 47%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그 부품사들에게 다 이렇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올해 참 경기가 불황이다 해가지고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파스너도 그렇게 많이 신장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KPF의 실적은 좀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올해? 그렇죠. 올해는 이제 대기업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의
그런 사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KPF도 이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매출은 1,473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8억 원, 당기순이익은 1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요. 근데 3분기 실적의 분기 보고서를 봤는데 3분기 실적은 매출은 659억 원을 기록했고 이제 1년 전보다는 1.5%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업이익은요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아하. 1년 전보다 거진 반절가량, 45%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반기에는 KP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방한 실적을 내놓은 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3분기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KPF의 그 관계자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25% 증가하는 1,470억 정도를 매출을 했었고 영업이익은 한 40% 이상 신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매출도 일부 한 10% 정도 줄어들고 있고 또 일부 재고 조정이라든지 또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비 투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오병건 전문님이십니다. 예. 그때 당시 그 대표이사가 송무현 그 회장님이신데요. 그날 저희가 그 탐방을 간 날에 그 외부 행사 때문에 미처 참석을 못 하셔서 조금 인터뷰했는데 기자들 인터뷰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죠. 그만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내년을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데 좀 돌아다니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군요. 내년을 생각한다. 뭔가 좀 KPF 충주 가서 이렇게 꾸러미를 하나 들고 오셨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런 건 뭐 없었나요? 뭐. 이제 단조 공장이기 때문에요. 볼트너트 한 꾸러미 이렇게 안 주나요? 볼트너트만 실컷 구경을 하다 왔습니다. 그 왜 쇳물이 그 쏟아져 나오면서 그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왜 가래떡 썰어 놓듯이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요. 그것만 너무 신기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요. 그러고만 왔습니다. 예. 가래떡은 없고 볼트와 너트만 예. 열심히. 자, 하반기는 아까 그 오병건 전무님이 설명하신 대로 좀 설비 투자도 있고 뭐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떤 그 해외 경기 부진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연구비 좀 집행도 있었고 해서 조금 안 좋았다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좀 어떻게 좀 이 침체를 어떤 좀 둔화를 벗어날 만한 좀 그 승부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KPF는요,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내년부터는 KPF가 조금 해외 사업이 되게 커요. 해외 법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현재 KPF는 스페인하고 중국에 이제 베어링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PF가 이제 베어링 내외부 케이스를 만들면 그 케이스를 아까 스웨덴 자동차 부품 업체 SKF에다가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제 완전한 자동차 베어링 그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건데요. 이제 건축용 화스너의 경우에도 이 KPF가 이제 베트남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올해 기준으로 잡은 해외 법인의 매출은 42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증시 전망을 하잖아요. 내년에는 좀 산업 업황이 좀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 경기가 서서히 풀리면서 KPF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 좀 경기가 회복이 되면 해외 법인들의 매출이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회사 측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베트남 그리고 스페인 또 금년에 지금 중국 공장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있던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있던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로 보이고 또 해외 공장 자체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 보입니다. 오 전무님은 이목구비가 뚜렷하십니다. 올망졸망하니 딱 이렇게 집중이 되셔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예뻐 보이시네요 얼굴이. 남성분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일단 인터뷰는 되게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너무 설명도 잘하시는데요? 조금 너무 적나라하게 해주셨고 또 더불어서 인터뷰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전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본사에서는 R&D 중소기업들은 R&D를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연구 개발에 조금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셰일가스 요즘에 붐이잖아요. 그런 셰일가스를 이렇게 캐내는 그런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계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 국가가 항공우주산업을 크게 키운다고 그러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쓰이는 그런 부품들도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런 그 부품들
연구 개발 중인 부품들이 조금 상업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이제 보이셨습니다. 오, 셰일가스 관련된 기계 부품을 또 셰일가스에 그 퍼올리는 그 배관이라든가 그 그렇죠. 기계 여기에 들어가는 볼트를 네, 쓰겠죠. 네, 그런 부품이겠죠. 오, 네. 이 셰일가스 테마주로 한번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최근에 네. 그 왜 일대 주주 최대 주주가 TMC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이제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상장 앞두고 신주인 수권부 사채에 전환하고 막 그랬거든요. 행사되고 그런 것도 좀 아마 그 지배구조 측면에서 좀 그때 충주 공장에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냥 공장 탐방식이어서 그렇게 적나라한 예. 그런 설명은 못 들었고요. 오로지 그냥 볼트와 너트만 그냥 이렇게 네. 산업적인 내용을 내용만을 치중했고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탐방을 저희가 3주 전 11월 달에 다녀와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러게 신주 인수권은 그 후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후의 얘기니까. 예. 근데 왜 이게 지금 뭐가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다트에 들어갔는데 왜 다트가 좀 이상하게 띄어가지고 자. 다트는 정상화 되는 대로 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 기업은, 가비야. 아하, 인터넷 도메인 제작업체인 가비야. 얼마 전에 그 영화, 가비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가비. 커피, 가비야. 가비야. 이런 거 있었는데. 가비야라는 그 회사명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좀 착 붙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비야. 그래서 가비야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제가 공부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조금 회사 이름치고는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인터뷰를 했던 부사장님께 여쭤봤었는데 가비야가 서정주 시인의 그 시적 언어랍니다. 그래서 가비야 운이라는 그런 시어가 있는데 가볍게 가벼운. 만든다. 가볍게 만든다는 뜻이라고 해요. 가비야가. 그래서 아마 이게 인터넷 그 도메인 업체다 보니까 가볍고 가비야운.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가비야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 와, 가비야운, 가비야. 네. 오, 순수 한글이네요, 그죠? 네. 저는 그냥 얄팍하게 커피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썰렁합니다. 자, 요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 제작업체인데 네. 요새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 그 SNS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 도메인 만들고 하면은 좀 그쪽하고 연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습니까? 네, 그 가비야가요. 그 왜 대선 테마주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 관련돼서 SNS주가 조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NS주로 이제 가비야가 엮이면서 조금 많이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가비야는 SN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아주 동떨어지고 회사 측에서도 SN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제 정치 테마주하고 얽히듯이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잖아요. 이 가비야 또한 이 SNS주로 엮이면서 정작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용 도메인을 제작을 하고 기업용 웹메일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쓰는 그런 웹메일. 기업용.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건데 왜 이렇게 SNS주로 이제 엮였는지는 회사 측에서도 이제 잘 모르겠고요. 모른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최근에 쭉 또 빠졌어요. 네, 주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회사 소개 보니까 자회사가 카카오톡하고도 뭐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SNS 관련주로 엮였지만 정작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 가비야를 어떤 관련주 테마주로 엮으려면요 조금 게임주로 엮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비야의 자회사가 그 KI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카카오톡에 서버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테마주로 엮으려면 게임주로 엮으면 되지 않을까. 카카오톡 서버를 여기서 제공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호복 가비야 부사장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KINX의 그 주 사업은 그 국내 ISP, 국제 ISP 그리고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 간에 그 직접 접속하는 그런 IX 서비스를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카카오톡의 그 게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좀 운영되면서
이에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INX의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제 부사장님, 이 목에 하는 요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옷. 터틀넥. 목티라고 그러나요? 목티? 그쵸. 뭐 이런 거? 네, 네. 쉬운 말로는 저런 거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훈남같이 보여요. 그죠? 조금 자유롭잖아요. 자유분방해 보이잖아요. 아. 좀 딱딱한 셔츠에 그래서. 넥타이를 하고 있는 네. 것보다. 근데 성함은 상당히 이호복 부사장님. 예, 예, 예. 상당히 또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이름을 또 갖고 계시네요. 네. 자, 그 인터넷 인프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실적이 어떤지 아까 뭐 자회사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은요, 올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1년 전보다 23% 증가한 31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2% 감소한 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가비아가 최근에 그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인력비가 많이 지출이 됐고요. 아. 그다음에 사옥을 판교로 이전했어요. 판교로. 그래가지고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오호. 분기 보고서 중소기업들은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분기 보고서 실적을 살펴보니까 매출액은 202억 원, 영업이익은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5%, 26%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이 실적 관련해서 또 이제 아까 우리 이호복 부사장님의 좀 얘기가 있죠. 네, 부연 설명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업 규모가 확장되면서 방대해진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새롭게 신규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정체했습니다만 이는 지난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목티가 상당히 부럽네요. 좀 탐나는데요, 저. 네, 자. 근데 딱 IT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몇 군데 다녀봤잖아요. 저번에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도 오. 다녀와봤고. 근데 이렇게 게임 회사나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회사 자체가요 되게 자유분방해요. 마치 구글 회사처럼 그런 휴게실이면 옷차림도 다 캐주얼이고요. 캐주얼이군요. 네, 그래서 부사장님 또한 옷차림이 저렇게 조금 세미 정장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라든가 좀 실적이 좀 나왔나요, 저 가비야? 네네. 가비아가 올해 매출액은요 715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3억 원. 지금 저 시가총액이 한 64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이 83억 원이면 네, 이 SNS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 또 이 소프트웨어 업체치고는 상당히 좀 비싸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오늘의 주제가 불황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거든요. 네네. 자, 이 가비아도 뭔가 이 신사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 불황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비아가 이제 기업용 웹메일, 그다음에 홈페이지, 도메인 그런 제작 사업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가 보안 영상 그 시스템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에버뷰라는 그런 보안 영상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저가 보안 시장을 조금 시장을 넓혀간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에버뷰. 네, 에버뷰가 어떻게 생겼냐면 화면이 지금 나왔네요.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네. 저렇게 IP 카메라를 설치해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러 보시다시피 되게 작기 때문에요. 1인 가구나 여성들, 그다음에 뭐 작은 소매 업체, 프랜차이즈나 그런 소기업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영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허. 저 시스템의 그 장점은요. 그 왜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여기에 그 에버뷰를 설치를 하면 이 에버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오. 여기서 찍힌 영상이 이제 컴퓨터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서는 그때그때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CCTV 용량이 있으면 맞아요. 블랙박스 같은 걸 갖고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아예 떼어가지고. 근데 그 에버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로도 가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쉽게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보안 시장에서의 그 가비아 내년도 어떤 그 예상 그 사업 계획 이거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내년도 이제 저가 보안 시장을 조금 선점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5만 명 정도의 그 앱앱 회원을 좀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앱앱 그 영상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6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2015년까지는 이제 약 366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신정 기자의 그 따끈따끈한 3주가 지난 따끈따끈한 3주가 지났지만 따끈한 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리 저 탐방 이야기 주주클럽 들어봤습니다. 탐험으로 넘어갑니다.